좀 심하죠. 빙이죠. 이 사람한테 뭐 원하는 약이 있어? 안 나와? 나와. 한 중년 여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8월 말. 매일 밤 아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넌 죽어야 돼. 혼잣말로? 저 혼자요. 그리고 막 이 목을 막 누르면요. 제가 가서 아무리 뛸래도 안 돼요. 이제 손이 아니고 그 영에 서서 이미 모이처럼 귀신인 것 같은데 그게 앉아서 노래. 그는 여러 개 귀신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구체적인 동작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휘황에 터있죠. 들어있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보이죠? 흰 속옷 입었어요. 귀신이 속에 들어있어요. 귀신 장난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데는 털어놓기 힘든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애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요. 그럴 때 보면 꼭 남편이 영이 온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내고 할 때는 진짜 무서워요. 그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두 여자가 쫓아다녀요 귀신이. 이 쫓아다니면서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화면이 막 삼촌이 들리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귀신을 쫓는다는 심령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스스로를 영능력자라고 밝힌 그는 귀신이 있다는 말에 의혹을 품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귀신을 불러 숟가락을 세우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숟가락이 똑바로 선 것은 10여 분쯤 후. 그도 병태 씨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보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오랜만에 광장도 나 지금 나오네 있어. 하지만 네가 지옥 간다는 거 다 알아. 심하죠. 좀 심하죠. 좀 심하죠. 빙의가 확실한 거죠. 빙이죠. 며칠 뒤 병태 씨 모자와 심령 전문가 박 씨는 계룡산을 찾았습니다. 한번 나하고 대화를 하게. 그리고 병태 씨 몸에 든 귀신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나와보소. 나와봐. 여기에 지금 몸에 지금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병태 씨가 말이 안 통한다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박 씨가 달래려 쫓아갑니다. 건강해 보이던 병태 씨가 거의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원장님이 때렸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가까이 안 있는데 응. 완전히 기름이 맞거든요. 내 몸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거 보고 놀란 겁니다. 담배를 피우자. 피우고 가자. 그 담배를 딱 불 붙이면서 딱 치게. 근데 어느 정도 세게 쳤어? 여름기. 그 정도 쳤는데 이렇게 애가 예.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병태 씨는 재령 작업에 고분고분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병태 씨의 몸 곳곳을 누르는 박 씨. 그것이 귀신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까지 올라왔지? 이 가슴이 꽤 올라왔어요. 이따금씩 뭔가를 뱉어내는 병태 씨. 박 씨는 그것이 귀신이 몸 밖으로 쫓겨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는 병태 씨는 조금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귀신 나가는 거 느꼈어요? 느꼈어요. 몸 위치가 있으면은 뭔가 신기해 싹 빠져나가는 게 느꼈어요. 표정도 조금 밝아 보이는 듯합니다. 제 기분이 묘해요. 막 세상이 태어난 것 같아요. 일단 영은 다 나갔어요. 쉽게 말해서 전에 하던 하고는 많이 틀릴 겁니다. 정상적으로.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이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를 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람이 먹어야 기분을 차리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진짜 이거 내가 이가 안 좋아서 이거 암으로 죽는 거 아닌가. 어디 가지를 못해요. 뭐 큰일이 있어 결혼식에 가려면 못 가요. 가서 토해 죽는데 한번 쓰러져 와서 피도 토하고 막 그래요. 일반 정상 성인에서도 그 많이 볼 수도 있고 약간의 위장 증상을 호소할 그런데 이 씨는 얼마 전 한 달간 치료받고 10년 동안 고생해온 만성 위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느낀다니까요. 갑갑해 아주 몸이. 소화는? 소화도 잘 돼요. 지금 한 달 동안을 약 소화제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녀가 병을 고쳤다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들에게 재령 작업, 즉 귀신을 쫓는 작업을 해주는 한 절이었습니다. 귀신병이라는 거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통사고로 머리를 받쳐다 죽었다 그러면 이 영가가 들어오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나는 머리 아플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영가 때문에 아프니까 얘가 나가면 나는 안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치료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씨는 이곳에서 어떻게 귀신 들림을 고쳤을까? 그녀가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초. 자신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홀령은 좀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한 사람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놀랍게도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였습니다. 깐난쟁이였고 낙태 하나 시켰거든요. 유산시켰는데 걔를 이렇게 다 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들인데 왜 안 이름까지 지어놨대. 걔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왜 들어왔어? 저승으로 가면 되지 왜 구천을 내려고 다냐? 누가 재산 지내줘? 홀령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부터 이 씨는 평소의 그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춤추는 모습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식도 똑같이 그 식이 우리 엄마 하는지. 그날 그냥 파랗게 올렸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건 꼭 우리 엄마 식. 내가 정신을 아무리 차리려고 똑바로 차려도 벌써 이 손하고 눈동자는 벌써 딴 데로 다 가 있고 막 그냥 헛말이 막 나가는 거야 막. 3일 뒤부터 시작된 재령 작업. 그러나 시어머니의 홀령은 며느리의 몸 밖으로 나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홀령이 나간 것은 재령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파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탁 튀어나가더라고요. 맞는데 그러면서는 이제 내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야. 10년 만에 남편과 여행도 다니며 다시 찾은 건강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씨. 그녀는 어렵게 벗어난 과거의 악몽이 귀신 들림 때문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최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 정신과 의사는 귀신 들림 현상을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이 30대 여성은 남보다 신경질이 심해서 최면 치료를 받던 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날 이겨? 너는 그쪽에서 제법 세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래, 난 죽음의 신이었잖아. 누가 신인지 보자. 난 인간이잖아. 난 의사야. 이제 감이 잡히는 수술이나 해. 내 마음에 좋아하겠다는 마음껏. 최면 상태에서 자신을 죽음의 신이라고 밝힌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이 안에서 형성된 건지 밖에서 들어온 것인지 우리 확인할 길이 아직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빙의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어렵게 만난 그녀는 대학원까지 나온 여성이었는데 성격적인 결함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옷 다 잘랐죠. 한 벌도 안 남고 양복 다 자르고. 남편 거가? 예, 남편 거.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뭐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의 평상시에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할 건데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전혀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사람 몇 살 때 들어왔어?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슬프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또? 난폭하게 만들고. 그 문제가 또 잠재의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또 들어온 거예요? 제 안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화내잖아요. 안에서는 누군가가 웃고 있다는 느낌. 뭐가 그렇게 널 여기 달라붙게 만드나?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사람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그럼 재미가 있어? 남들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 그렇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응? 죽이고 싶어? 뭐 어떠면? 그 사람이 왜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고 싶어가지고. 몸을 위치되는 거 상관. 더 강한 것들은 더 완전한. 쉽게 나가려 하지 않는 영을 내보내려고 사용한 방법은 빛을 상상하는 작업. 최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모습을 한 게 나.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보라색 빛으로 해서 나가죠. 빛이 이렇게 올라가요. 지옥의 신이 나가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는 이 씨.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애절하게 저리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는 진정한 미소를 지어봤죠. 그때 처음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는 이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정하면 안 된다. 실제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님 좀. 엄마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아니 이름 돼도 왜 데려와? 무서워. 저한테 잘 실리는 영은 6살짜리거든요. 아니야. 귀신의 존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 30대 주부와 함께 수원의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영 같은 거에 대해서 믿으세요? 글쎄 지금까지 뭐 믿어본 적은 없는데요. 글쎄 제 눈으로 보지 않아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친정엄마. 네네. 친정엄마도 20년 전에 이제 해가지고 그 양반이 닦아서 좋은 데 갔어. 박순자 씨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혼령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필요한 사전 정보는 살았던 곳의 주소와 산소의 위치. 최보살로 불리는 이 무속인의 경우엔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문수동자란 영이 산소를 찾아가서 죽은 혼령을 데리고 오면 자신의 몸에 직접 실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최보살의 표정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0여 분 뒤. 기침을 한다는 건 혼령이 도착할 때 나타나는 조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사람이고 여기 어디야? 최보살이 서서히 눈을 뜨는 순간 엄마 왜 그래? 우리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편하게 앉아.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왜 그래? 아이고 사람. 아니 이름 대로 왜 데려와? 무서워. 아이고 들어보기도 싫어. 박순자 씨는 그곳을 무서워하는 최보살을 집에 가자며 부축해 나가기까지 합니다.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어? 어디 아팠어? 응? 어디 아팠어 엄마? 가슴? 박 씨의 친정어머니는 사망 6개월 전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움직임이 불편했고 집안 문제로 심한 화병을 앓다가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많이 울었어 엄마?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보살이 의식을 잃은 것은 한바탕 서름을 토해낸 직후 그녀가 다시 깨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에게 정말 친정어머니의 혼령이 왔었던 것일까? 아까 전에는 그 자동으로 그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고. 예, 그때 정말 뭔가 마음이 와서 확 와서 어머 정말 내 엄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와서 확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의식을 되찾은 최보살은 또 다른 얘기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엄마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는데 엄마만 실렸지. 아, 돌아가신 그러면 오빠분이 계세요? 오빠가 신풍을 갈아 죽었다니까. 오빠 2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오빠가 있었어요? 아이.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최보살에 실린 어머니 영은 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몰랐을까? 엄마 아버지 이름 뭐예요? 보상이 조부가 어쩌고 친조가 어떻고 할매가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그렇게만 오면은 다 얘기하는데 팍 실려버리니까 나라는 건 그 우리 문수전하고 이라는 으시지고 팍 실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지. 어떤 식으로 딸이 올라가요? 혼령이 왔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최보살은 혼령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며 징을 가져왔습니다. 그 징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여느 징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쌀을 그녀가 내놓은 쌀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최보살은 깨끗한 징 위에 쌀을 뿌린 뒤 혼령을 불러 붙여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혼령들을 부르는 듯 한동안 정신을 집중시키던 그녀가 서서히 징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2분쯤 지났을 때 다 기운 징 위에 여전히 수무할 남짓한 쌀이 남아 붙어 있었습니다. 이 쌀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혼령들이라는 게 최보살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들어 보았을 때도 쌀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됐어요. 보세요. 한번 흔들어보세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쉽게 믿겨지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로 있는 것일까? 우리는 혼령을 몸 안에 지니고 산다는 또 다른 무속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잘 실리는 영은 이렇게 좀 나이가 어려요. 6살짜리거든요. 들어오면 이렇게 그 모든 시각이 아이의 시각으로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 그 영이 여러 개 들어오니까? 2개? 3개? 할아버지, 그다음에 외할머니, 어린 영. 혼령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의미입니까? 이게 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까? 반반씩인데 이렇게 손님 딱 앉으시면 이렇게 막막하게 이렇게 맺히는 거 하고 또 느낌으로 그 느낌이 올 때는 어떤 시각적인 느낌 말고 이렇게 귀 뒤로 목 뒤로 이렇게 느낌이 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녀는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점을 봐주는 일이 여전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일대에서는 선녀무당이라고 불리며 꽤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떠나서 앉자마자 병원에 가라 앉겠네. 그래도 기분도 안 좋았고 근데 그 사진을 찍어본 게네 이 종명이라 나온 게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몸이 아파오면서 그녀에게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 엄마 시골에 이모야 빼가지 부어졌다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라 그래. 그래 이제 제 생각에는 쟤 무슨 뭐 때문에 도대체 헛소리를 하는가 엄마 생각은 그렇지. 그래 전화를 하니까 진짜 시골에 저 이모가 밭에 갔다 내려오면서 파리 부아지가 기부새가 있다 하는 거라.
그 소문은 곧 다니고 있던 학교 안에도 널리 퍼져나가 그녀를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항상 나오는 귀신 모습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런 모습인데 아는 사람이냐도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한 번씩 보이고 해서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약을 먹는다 했었거든요. 한때는 귀신들에게서 벗어나 보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헛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검사를 많이 받아봤어요. 정신과 선생님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이랬는데 아무런 어떤 증상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결국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내림굿을 받고 난 뒤에야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는 지혜 씨. 그렇다면 지혜 씨 안에 있는 혼령들을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지혜 씨에게 최면 치료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으면 돼요. 어떤 얘기를 해서 그럼 점을 보는 건 누가 보는 건가? 할아버지랑 어린 지혜. 어린 지혜랑 할아버지가 어디서 밖에서 들어와 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 안에? 그럼 할아버지가 좀 얘기해봐요. 싫어. 그래. 내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한대. 그러나 지혜 씨는 할아버지 혼령을 불러내려는 순간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고 애기 동작 나하고 얘기할 수 있지? 지혜한테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공중에. 공중에 있었어? 공중에서 뭘 하고 있었어? 그냥 떠 있었어. 공중에 그냥 떠 있었어? 애기령 하면 나하고 뭐랑 그래? 지금 얘기령이야? 응? 지금 얘기하는 게 애기령이야? 연약한 지혜만 자꾸 내보내. 할아버지 못된 것 같아. 아니야. 다시 한번 할아버지 혼령을 불러보자고 하자 지혜 씨는 울음까지 터뜨리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는 저게 해석이 되질 않아요. 저게 연기는 아니었을까요 혹시? 저걸 연기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것에서 갑자기 대단히 두려운 표정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그게 연기로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질 않거든. 지혜 씨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몸 안의 혼령들. 그런데 왜 그녀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것일까? 난 더 이상 귀신도 보기 싫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거짓말이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녀는 혼령을 몸 안에 지닌 채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이 묻을 정도 황홀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었고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행동하는 게 배워요. 여러분은 자신이 죽고 난 뒤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한 허무 속으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찾아간 사람은 안양에 사는 이경순 씨였습니다. 1971년 겨울 지방의 한 병원에서 이른바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맞던 페니실린인데 그날따라 맞자마자 3분 만에 절명하는 거죠.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진 그는 매일 페니실린 항생제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던 그는 순간 이상한 현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내 몸 안에서 보는 것인지 몸 밖에서 보는 것인지. 근데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거울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의사들이 이렇게 피를 닦아내던 거,
당시 진료 기록엔 주사 쇼크가 일어난 직후 1분 10초간 의식이 있었고 1분 50초간은 완전 무의식 상태로 기록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세상 시간으로는 엄청난 긴 시간 같은데 와보니까 1분 10초, 1분 50초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전북 익산에 사는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생과 저생에 이 정도로 틀렸었구나. 이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인호 씨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제주도의 한 여관에서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제주 도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거죠. 우리가 볼 적에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집으로 모시십시오 하고 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고가 있었던 날 아침, 이 씨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관방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춘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지 1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인호 씨 같은 경우에는 토탈 4번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언제 완전히 심장이 멈춰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힘들겠다 거의 생각하죠. 그러나 이상하게 살아났다. 의사들은 당시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경우 정확히 사망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가 어떤 체험을 기억한다면 그 또한 당시 뇌가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 기능이 있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의식이 가버린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이정욱 씨는 아주 오래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체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25 때였는데 당시 마을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급기야 이 씨에게도 그 병마가 덮쳐왔다고 합니다. 발병한 지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볼 때도 이상해요. 이 방이고 부엌기면 간이 막혔는데 집윗사람이 부엌기에서 뭐 하는 게 또 되더라고. 여기 천장에서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응? 예. 방이 막혔는데. 예, 벽이 막혀 있는데. 여기 비더라고. 예. 또한 마치 벽을 투시하듯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도 또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페니실린 쇼크를 받았던 이경순 씨 역시도 공중에 떠서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의사가 서 있는데 그냥 뚫어요. 내가 의사를 뚫고 내가 내 얼굴 앞에 가까이 가서 죽었네. 의사들 손 간호원 손이 내 얼굴을 가렸는데 뚫고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피키라 소리도 않고 그냥 통과하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임사 체험자들의 그 같은 사례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매우 자유롭고 세상의 모든 인연으로부터 벗어난 초연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밖에 나왔을 때 고통이 없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었지요. 말하자면 환자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벗어난 영혼은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생각만 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보이는데 나랑 11가마니를 7년 전에 가져갔는데 안 갚았다는 거예요. 올해도 안 갚으면 논이라도 잡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어떻게 네가 그걸 아느냐. 귀신이 고갈 노릇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정말 유체 이탈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그 장면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임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암흑 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다만 첫머리는 깜깜하더니 밝은 세상을 가기로 들으니까 표현이 묻을 정도 황홀해요. 그림자도 없어. 앞뒤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참.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죽은 혈육이나 지인들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네 오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가 없어라고 했죠.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얘기해. 나는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구나. 네 엄마와 나만이 아는 사실이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이정욱 씨에겐 7살 때 닭장에 들어가 달걀 하나를 훔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오래전의 잘못을 반성하는 심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 그때 왜 고백을 못했냐게 나와요. 누가 그렇게? 저 세상에 가서 나 자신이. 그때 괴로웠습니까? 아니면은 편안했습니까? 아니 편안해요. 그래서도 편안해. 그래서도 그건 편안하더라고. 체험자들은 빛으로부터 느끼는 사랑과 평온함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의 느낌들이 훗날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나죠. 지금도 내가 거기에 기준에서 살아오는 것이가 그게 바른 길이니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의미 있게 나라는 존재가 왔다 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체험자들은 만약 그것이 꿈이었다면 그토록 자신들의 삶에 강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험적으로 영혼의 존재와 사후 세계의 실제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죽음에 대한 시각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래서 죽음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죽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죽는다는 거죠. 좋죠. 좋아요. 때가 되면 그냥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죠. 하여튼 때가 되면 가는 건 난 지금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네요.